네, 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자,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FOMC 결과에 좀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날이었다. 제가 이제 계속해가지고 어제도 뭐 여러 코너에서 계속 오늘 밤이 중요한 날이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요한 구간에서 일단 발목이 삐끗했다. 이렇게 이제 보여요. 뭐 기준금리는 0.5% 인상 뭐 이거야 우리가 다 예상을 하던 수준이었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미국 정책금리 수준은 상단이 이제 4.5%, 그러니까 미국 금리는 4.5%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굉장히 높죠. 4.5%. 우리나라하고 이제 1.25% 차이가 나버렸습니다. 우리나라 하는 쪽에서도 그렇다면은 금리 인상을 이제 고려를 또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부분들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내년도에 대한 최종금리 수준도 지난 9월달 점도표에서는 4.6%였는데 이번에 또 올랐어요. 5.1%까지 올랐습니다. 결국에는 5.25%까지는 내년도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됐으니까 최종금리 수준도 좀 올랐고, 2024년도에 대한 금리 수준은 4%대, 고금리가 2024년도까지도 계속해가지고 유지가 될 거다라는 이제 이런 전망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시장에서 뭐 엄청나게 예상을 못했던 수준은 아니죠. 어쨌든 이제 예상을 하던 정도의 이제 수준의 전망이 좀 나왔습니다. FOMC 성명서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계속 강한 멘트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뭐 어느 정도 뭐 예상하던 정도의 수준이고, 파월이 한 얘기들도 쭉 있는데요. 위원들 중에 19명 중에 17명이 점도표에서 2023년 최종금리 수준을 5% 이상으로 전망했다. 그러니까 우리 연준 위원들이 보기에 인플레이션 아직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인플레이션과 관련해가지고 한 얘기 중에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은 조금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그 파월이 지금 불만인 부분이 뭐냐면은 궁극적으로 PC 절반을 차지하는 노동시장과 임금 문제가 남았다. 그러니까 지금 상품 가격하고 뭐 서비스 이런 쪽들은 빠지고 있지만, 지금 이제 고용 쪽이 너무 탄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너무 탄탄하고 아직까지도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견조하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굉장히 지금 하이테크 기업들은 막 해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사람 못 구해가지고 일손이 부족한 그런 곳들이 많이 있는 모양이에요. 굉장히 좀 견조하고 임금 문제가 남았다. 아직까지 11월 달 고용 보고서를 봐도 너무 고용이 탄탄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은 제일 지금 바라보고 있는 쪽이 아무래도 이제 고용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대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2월 달에 빅스텝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파월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음번 금리 인상 규모를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이야기한 파월의 발언이 대부분 다 이제 그동안에 하던 정도의 발언입니다. 근데 이제 시장은 명확하게 뭔가를 좀 안 해주고, 어느 정도 뭐 이번에 나왔던 CPI가 상당히 하락해서 나왔던 부분에 대한 것들을 파월이 인정을 안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시장은 이제 불만을 좀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내년도에 이제 그 2월 달에 이제 빅스텝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를 않으니까 시장은 어제 이제 흔들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단 S&P 500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차트를 보시면은 중요한 구간에 어제 이제 제가 200일선 탈환이 안착이 돼야 된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실패를 해버렸어요. 이렇게 이제 중요한 이런 경계선이 위쪽에 지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붕이 있는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돌파가 실패를 하게 될 경우에는 물론 당장에 쏟아지진 않겠지만은 실망 매물이 좀 나오면서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일단 산타랠리 우리가 그동안에 바라던 것은 이제는 뭐 물 건너갔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부분 어제 밤이 굉장히 중요했고,
어젯밤이 호재가 나오려면 어젯밤에 호재가 아마 이제 호재일 텐데 뭐 올해 안에서는 마지막 호재거리가 나올 만한 시기였는데 그게 이제 지나가 버렸으니까 이제는 뭐 올해 안에는 지금 뭐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호재가 나올 만한 이벤트가 없죠. 그래서 이제는 뭐 산타랠리는 물 건너갔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잘하면은 횡보, 잘못하면은 밑으로 이렇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부터는 좀 감안을 해야 되겠고 시장이 이제 또 다시 좀 난 코스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좀 이제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겠고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 어제 굉장히 좀 기분을 좀 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외국인들 들어오고 했는데 여전히 우리 증시는 외국인들 수급이 관건이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어제 달러는 좀 빠졌습니다. 이게 달러인데요. 달러는 추가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오늘 우리 시장 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원달러 환율 빠지면 또 외국인들 들어오려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미국 증시 안 좋았으니까 외국인들이 그냥 빠져나가려나 이런 생각도 지금 되기 때문에 신호가 지금 굉장히 좀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뭐 매수도 아니고 매도도 아니고 이 S&P 500을 보시면은요 이 투자자들이 고민이 보여요. 어젯밤에 이제 어떤 고민들을 한 거냐면은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을 한 거죠. 매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을 하면 한 게 이 봉에 지금 보입니다. 장중 흐름에도 보이고요. 딱 이 부분에서 지금 위쪽에 지붕은 있는데 매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매수 고민은 안 했어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서는 뭔가 좋기보다는 나쁜 쪽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판단이 좀 애매합니다. 달러는 빠졌고 S&P 500은 상방은 막힌 듯한데 하방으로 얼마나 그럼 열려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 판단하기가 참 애매하죠. 여러 가지 신호들이 지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파월의 얘기가 매파적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못 들었던 얘기도 아닌 것 같은데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애매하죠. 이렇게 애매한 시장에서는 애매하기 때문에 방향성이 분명히 나올 수는 없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애매한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좀 포트를 방어적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좋겠고 아마도 제일 유력한 거는 이제 종목 장세죠. 계속해서 종목 장세가 좀 전개될 거고 지수에 기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관련 섹터들은 이젠 좀 약해진다. 뭐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 뭐 전기차, 뭐 이런 쪽이 되겠죠. 그쪽에는 이제 좀 약해진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테마 섹터들, 뭐 리오프닝이라든가 뭐 이런 쪽들을 뭐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테마 섹터와 관련해가지고 연초 이벤트를 계속 이제 보자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아니죠. 이제 바이오 쪽에, 좀 이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 여지가 있고요. 또 CES 2023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여러 종목들, 또 인텔 사파이어 래피드 출시가 되니까 반도체가 다 좋을 것 같지는 않지만 DDR5 쪽에는 조금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겠다. 특히 이제 수동 부품 이런 쪽들 있죠. 그런 쪽들은 좀 이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뭐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아마 이슈를 타면서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정도의 종목 장세가 좀 예상이 되고요. 어쨌든 이제 시장에 기대고 지수에 기대는 부분은 당분간은 조금 좀 피해야 될 것 같다라는 뭐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 텔레칩스입니다. 자, 텔레칩스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뭐 자율주행 관련, 뭐 종목으로 돼 있고, 자동차 반도체 쪽으로 돼 있습니다. 3분기 매출이, 잘 나왔어요. 뭐, 390억 나왔고, 영업이익이 특히 잘 나왔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87%나 잘 나왔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이 회사가 그동안에 테마주로만 여겼는데 7분기 연속해가지고 지금 실적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분기 대비 실적이. 그래서 실적이 이제는 실적주로 탈바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AVN,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관련 매출, 성장이 지금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되고 있다. 또 이 회사가 칩셋 미디어 지분을 매각을 했습니다. 이 지분 매각한 부분이 R&D 강화에 상당히 좀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걸로 보고 있어요. 이 회사가 그동안에 제일 잘한 부분이 R&D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의 한 30% 정도로 R&D에다가 그냥
다 투자를 해버렸으니까 이쪽과 관련된 기술 개발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이제 탄탄한 기업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전방 업체가 고객사가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가 제일 커요. 현대차, 기아가 물론 뭐 요즘에 주가 안 좋긴 하지만 그 생산 정상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생산 정상화 부분이 이 회사의 이제는 그 자동차용 반도체 부분 실적 성장에 기여를 할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4분기 때도 사상 최대 실적 전망입니다. 489억 매출에 영업이익은 67억 원.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지금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잠깐 보시면은요. 이 회사 주가는 그동안에 뭐 올해 들어가지고는 계속 빠지기만 했어요. 쭉 빠지기만 하다가 요 근래에 이제는 좀 바닥잡이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실적이 계속 좋아졌는데 계속 빠졌죠. 왜 그러냐면은 올해 자동차 전방 업체들의 자동차 업체들이 반도체 뭐 공급 그 차질 때문에 생산 차질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계속 빠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회복이 좀 되면서 4분기 때 뭐 실적이 이제 최대로 나오고 내년도에는 실적이 다시 회복이 되고 밸류에이션으로 이제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이런 종목들 4분기 실적이 좋을 만한 종목들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매수는 뭐 이제 그 차트 흐름도 보면은 요즘에 바닥 좀 그리고 뭐 다중바닥 형태, 크게 보면 쌍바닥 형태 뭐 이런 것도 잡아가고 있죠. 매수는 시초가 2% 이내에서 가능하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좀 짧게 잡죠. 15,000원 정도 목표가 잡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요번에 나왔던 저점 부근입니다. 12,000원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뭔가 좀 희망을 좀 많이 가졌었는데 뭔가 좀 상방이 좀 막히는 분위기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우리는 또 방어 전략을 뭐 세우면 되겠죠. 뭐 하루 이틀 하고 주식 그만둘 거 아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방어할 때는 방어해주고 그리고 또 공격할 때는 공격해주고 그렇게 타이밍 잡으면 되겠습니다.